자, 15번입니다. 1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나는 이걸 이차함수에서 케이스를 나누는 문제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왜냐면 축의 위치에 따라서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는 상당히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문제를 풀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래프의 개형을 알아야 돼요. 그래프의 개형을 우리 이차함수에서 뭔가 모르는 게 많다고 했을 때 개형을 못 그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물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쉽게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이차함수의 개수가 전부 다 정직하게 숫자로 나와 있죠. 이런 경우에는 그냥 그림을 그리고 풀어도 되는데 만약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 우리 많이 봤죠. 뭐 상수항이나 1차항이나 2차항까지도 숨겨놓는 경우들이 좀 있죠. 그렇죠? 2차항까지도 숨겨놓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어느 정도 단서를 얻어서 축을 그리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X축과 Y축을 그리라는 게 아니라 대칭축을 그리라는 얘기예요. 대칭축을 그리기 위해서 대칭축 한번 구해볼게요. 간단하게. Y는 마이너스 2, X제곱 플러스 12X 마이너스 8이니까 우리 이거 마이너스 2로 묶어내겠죠. 마이너스 2로 묶어내면 X제곱 마이너스 6X가 될 거고, 그리고 2차항의 개수가 1이 됐으니까 1차항 개수를 반 잘라서 제곱하면 상수가 되겠죠. 그렇죠? 반 자르면 마이너스 3, 제곱하면 플러스 9가 됩니다. 자, 실수하지 말고 우리 그냥 여기다 씁시다. 내가 9를 더했으니까 다시 9를 빼준다. 그리고 꺼낼 때는 분배를 해서 꺼낸다. 얘는 분배해서 나갈 거니까 얘를 갖고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 보면 x 다음에는 반 잘랐을 때 그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x-3의 제곱이 될 거고, 분배해주면 플러스 18, 마이너스 8이니까 플러스 10까지 구해줄 수가 있겠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게 다 숫자로 잘 나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축도 더 잘 쓸 수 있겠죠. 대칭축이 지금 x는 삼직선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차항 개수를 통해서 위로 볼록 그래프라는 것도 추측이 가능하겠죠. 그렇죠? 위로 볼록 그래프를 그려놨고, 이때 x는 0부터 k까지의 범위에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x는 영직선도 하나 그려줘 볼게요. x는 0. x는 영직선이 사실 뭐죠? y축입니다. y축. y축을 하나 그려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때 값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으니까 문제가 너무 친절하죠. 그렇죠? 값도 구할 수가 있으니까 여기다 0 대입해볼까요? 마8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의 좌표가 0, 마8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저 끝점, 최고점, 꼭지점이라고 부르죠. 꼭지점에서의 좌표도 3,10이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3,10도 적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x값의 범위가 0부터 k까지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우리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범위를 나눠보겠습니다. 범위 케이스 나누는 문제라고 얘기 말씀드렸죠. 케이스를 나눠볼 건데 우리가 크게 그릴 수 있는 축은 0부터 축을 지나기 전까지인 요 정도, 여기를 K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K까지니까 X는 K 직선을 그려줘야겠죠. 그렇죠? 이걸 첫 번째 케이스.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로는 0부터 축을 포함하는 범위까지, 여기 정도까지라고 합시다. 이걸 두 번째 케이스로 문제를 풀어낼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는데, 지금 최소값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를 넘어가는 순간 최대값은 무조건 10이 될 거예요. 왜냐면 제일 높게 솟았던 부분이 이 부분이니까 1번 케이스는 최대값 10을 포함할 수 없지만 2번 케이스 혹은 여기보다 더 넓은 영역을 구하게 된다면 최대값은 항상 10이 될 겁니다. 하지만 최소값은 변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최소값이 변하는 포인트를 잡기 위해서 이 부분을 점 찍어서 나타내 볼게요. 똑같이 함수값이 마8이 나오는 지점이 있겠죠. 그렇죠? 우리는 이걸 대칭성을 이용해서 구할 겁니다. 가운데 대칭축이 x는 3이고 x는 0일 때 우리 3칸 갔죠. 그쵸? 마이너스 3칸 갔을 때 함수값이 마8이니까 당연히 플러스 3칸 갔을 때도 함수값이 마8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왼쪽으로 3칸, 오른쪽으로 3칸. 좌우 대칭이니까. 그쵸? 그럼 요 점 같은 경우에는 x는 3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3칸 갔으니까 6, 마8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지점을 지나가게 되면은 또 최소값에서 문제가 생길 테니까 여기다가 마지막으로 3번 케이스까지 그려줄게요. 괜찮으시겠죠? 자, 케이스를 나눈 이유를 잘 모르겠다면 자, 지금부터 문제를 한번 볼게요. 1번 케이스에 K값이 존재한다면 우리가 함수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봐야 되느냐, 0부터 K까지. 이 축이 지금 K축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만큼만 함수를 보면 되겠죠. 요만큼만 함수를 보게 되면은 항상 최대값과 최소값, 맥시멈이라고 부를게요.
맥시멈, 미니멈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럼 1번 케이스에서의 맥시멈 몇이냐 구하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지금 함수값을 모르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함수값 지금 여기는 숫자가 너무 다 나와 있지만 함수값 모르는 경우도 있을 테니까 x에 몇을 넣었을 때가 최대냐 그걸 알아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끝 좌우 범위의 오른쪽 끝에 있을 때가 함수가 제일 높게 솟아 있으니까 여기를 맥시멈 최대값이라고 할게요. 그럼 뭘 대입해야 저 최대값이 나올까? 당연히 0부터 k까지 중에서 k를 대입했을 때 최대값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맥시멈은 fk가 될 거예요. 자, 그럼 미니멈은 어떻게 되죠? 최소값은 이렇게 쭉 내려왔을 때 여기가 제일 낮죠, 그렇죠? 이때는 x가 0일 때입니다. 그래갖고 미니멈을 f0이라고 적을 거예요. fk 같은 경우에는 식으로 나타나게 될 테니까 좀 나중에 쓰는 걸로 하고 f0을 한번 써볼게요. f0은 우리 미리 구해놨잖아요, 그렇죠? 마이너스 8이라고 쓰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이거를 안 썼네. 미안합니다. 자, 케이스를 나눌 때 항상 1번 케이스 요 영역에 K값이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렇죠? 그럼 K값의 범위부터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K값의 범위를 먼저 쓰자면은 저 K값은 왼쪽이 0이고 오른쪽이 K인데 이 K가 3을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있으니까 K를 0보단 크지만 3보단 작은 범위라고 지칭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범위. 두 번째 범위는 저 K값이 3을 넘어간 상황이에요. 지금 보면은 K값이 이렇게 쭉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K값이 여기였지만 지금은 여기. 그러면 함수를 어떻게 봐야 돼? 이만큼을 봐야 됩니다. 이만큼을. 이만큼의 함수만 그려지는 거예요. 그럼 이때 최대값이 여기고 최소값은 여기보다 여기가 더 낮게 있죠. 그렇죠? 그럼 최소값은 최소값은 0일 때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여기서도 그러면은 K값을 먼저 나눠봐야겠죠. 그렇죠? K값 같은 경우에는 저 3 이상 요 3을 포함하거나 3을 넘어서거나 그런 범위니까 3 이상이라고 쓸 거고 그리고 맥시멈은 어디까지겠어요? 최소값이 바뀌게 되는 지점인 x는 6일 때 요 지점 우리 x는 6일 때라고 지정해놨죠. 6, 마이너스 8이니까 이걸 넘어서지만 않으면 된다. 즉 K가 6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 요 범위에서 이제 또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자, 맥시멈 찾아봅시다. 최대값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요 범위 내에서 가장 높게 솟았던 거 여기죠. 10을 얘기하라는 게 아니고 F3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항상 몇을 넣었을 때 최대가 되는지 먼저 쓰시고 F3이 최대가 될 거고 그 값은 10이다 라고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소값은 어떻게 될까요? 최소값은 오른쪽 끝이 왼쪽 끝보다 멀리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왼쪽 끝에서 더 많이 내려갔을 거예요. 그래서 최소값은 F0이고 그 값은 마이너스 8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범위까지 해볼게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K가 이제 6을 넘어섰겠죠. 그렇죠? K가 6을 넘어서는 범위 요 노란선 0부터 노란선 여기까지 0부터 K까지의 범위에서 최대 최소를 구할 겁니다. 당연히 최대값은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 F3이 될 거예요. 맥시멈 F3 10이라는 거 알고 있죠? 그렇죠? 미니멈 이제 자세히 보면은 노란선이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려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더 많이 내려가게 되죠. 왜냐면 6을 넘어서서 이렇게 왔으니까 왼쪽으로는 3칸밖에 못 가지만 오른쪽은 3칸보다 더 간다? 그럼 더 많이 내려간다. 그래서 여기가 더 낮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저기서의 값이 최소값이 될 테니까 우리 0부터 K범위죠. 항상 요 직선은 K직선이라는 걸 알아주시면 좋고 스몰 m은 FK가 될 것이다. K에 대한 식으로 나타나게 되겠네요. 여기까지 정리가 끝났다면 이제 문제가 끝난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왜냐면 문제에서 최대값은 10, 최소값은 마이너스 8이 되도록 하는 K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 알 수 있듯이 가운데 2번 범위에서 최대값이 10, 최소값이 마이너스 8입니다. 정확히 들어맞죠, 여기? 근데 1번 범위를 보게 되면은 1번 범위에서는 최소값이 8까지는 맞아. 근데 최대값이 FK죠. 근데 아까 전에 여기를 보기로 했어요. 그렇죠? K가 0부터 3까지인 범위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볼 건데 여기가 맥시멈이다 이 얘기야. 그러면 FK가 맥시멈인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 FK 값이
10보다 더 낮게 있다라는 것도 눈에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 얘는 10보다 작죠? 그러면은 우리 최대값이 10이 돼야 되는데 그걸 만족하지 못하니까 1번 케이스는 답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케이스. 세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맥시멈은 10이 맞죠? 맥시멈은 10이 맞지만 미니멈이 FK가 되는데 여기서도 우리 여기가 K 값이니까 FK 값은 여기가 K, FK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 FK 값은 마이너스 8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값 역시 마이너스 8보다 더 작게 될 테니까 이것도 답이 아니다. 최종적으로 답을 쓰게 되면은 K가 3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만 성립하게 된다. 최대값이 10이고 최소값이 8인 경우가 성립한다. 그러면은 문제에 나와 있는 K는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거나 같다. 거기서의 알파 값이 3이고 베타 값이 6인 걸 알 수 있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9라는 것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